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짜리를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규정은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97조의 4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등에 따라서 2% 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고, 또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5에 보면은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죠. 근데 그거는 18년 11월 31일까지 장기임대로 등록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문의 오신 분이 걱정하신 내용은, 이분이 장기 일반으로 8년짜리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등록기간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7년밖에 안 됐고 내년이 되어야만 8년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자동 말소가 되는데, 자동 말소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7년밖에 충족을 못했죠, 둔기간이. 근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이 8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추가로 받아버리면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가지고 4년이 연장되어 버리면 또 종부세도 문제가 생기고 또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권 해석 서면 2022 부동산 5342 그 유권 해석에 보면 해당하는 사례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우선 2017년 11월 달에 A 아파트를 취득하고 17년 12월 달에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25년 12월에 7년 10개월 임대한 뒤에 공실 상태인데 8년째 자동 말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8년을 충족을 못했죠. 하지만 자동 말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양도했을 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짜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이고 지자체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사의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8년 임대기간 중에서 5% 이상 증액 제한을 준수했다면, 비록 임대한 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까 7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8년이 자동 말소되는 시점에 공실이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8년에서 자동으로 아파트를 말소시키지 않았다면 사후에 이 임대인은 8년을 충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8년이라는 기간에서 자동 말소가 된다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상담 오신 분들도 내년 8월에 만료가 되어버리면 공실 상태고 지금 더 이상 받지 않고 1년이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장특공 50%짜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동 말소가 아니고 자진 말소를 하는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년을 충족할 때 공실인 기간이 우리가 3개월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속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공실이 5개월이 되어버리면 3개월은 인정받지만 2개월은 추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쟁점인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이제 2주택자였기 때문에 AB주택을 가정했을 때 이 A주택을 우선 케이스 1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B주택은 내년에 8월 되었을 때 8년 자동 말소되는 시점에 장기보유공제 50%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쓰면 그 다음 비과세 받는 임대주택은 그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오는 경우 중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 시세 차익 상승분, 즉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난 시세 차익 상승분을 비과세 한다는 것이죠.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제로로 팔고 B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하면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에서는 먼저 B주택을 파는 겁니다. 주택은 내년 8월 달에 자동 말소되는 시점에 일반 세율을 적용했고, 만약에 이때 우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리면 20% 추가 과세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과세와 장기보유 공제는 세트로 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일반법보다 상위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 공제 50%짜리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과세로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한 4,300 정도의 세금이 나왔고, 그러고 나면 남은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비과세죠. 따라서 비과세를 하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한 4,300 정도의 전체 세부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자진말소를 해버리면 8년 충족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독공제를 아까 50%짜리 적용을 받지가 못하죠.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A는 비과세로 파는 것이고, 네 번째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은 B주택을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특공제 50%를 가정하였습니다. 만약에 동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0%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추가과세 중과세가 20% 적용되더라도 8,700 정도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장특공제가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A는 규제지역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8,700 정도의 전체 세부담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즉 자동말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실질적인 임대기간은 8년이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 자동으로 말소해버렸기 때문에 7년만 하더라도 아까 5% 증액 제한이라든지 기준시가, 세무서 사업자 등록, 구청 사업자 등록만 충족하면은 장독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분은 장독공제를 무조건 받도록 자동말소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리고 임차인을 넣지 않고 공실인 상태라도 장독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50% 받기 위해서 내년 자동 말소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이고, 기다렸다가 이 조특법 97조의 3의 주택을 먼저 팔든지 아니면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든지, 그거는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수자가 먼저 사는 것을 팔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래도 장특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은 A, B 중 둘 중 어떤 걸 먼저 팔아도 되나, 결국 우리는 장특공 50%를 받기 위해서 내년까지 자동말소 시점까지는 기다린다는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세무적인 부분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매수자가 어떤 걸 사갈지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에 따라서 흐름을 달리하는데, 세금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A를 먼저 팔지 B를 먼저 팔지 자동말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자진말소를 해버릴지, 이런 의사결정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세무회계 도담에서 조특법 9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시인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기다릴지 자동말소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드린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환 세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